네, 안녕하세요. 두바이에 온 지 어느덧 4개월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두바이 장점 11가지와 단점 9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기 오기 직전에 책까지 사가지고 관광도 하면서 토일, 여기는 금토를 쉬긴 하지만 휴일이 나면은 여기 이제 여행도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가깝고 해서 상당히 여행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두바이 4개월 차 단점들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 약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자기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을 갔는데 메뉴를 잘 못 고른다. 저는 이제 보통 2명이서나 여러 명이서 가면은 메뉴를 잘 못 골라요.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해서 웬만한 거에 맞춰 먹거나. 두 번째, 크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발전하려고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뭔가 발전해 나가자, 이런 게 항상 깔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지만 발전하자 이랬던 주의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더 발전하려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랑 연결이 되지만,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인 것 같아요. 영원한 숙제인데 뭔가 조금 더 좋은 게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좋은 말로는 고민이죠. 안 좋은 말로는 막 좀 마음이 좀 떠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공부는 꽤 오래 했었는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알바나 어떤 사회 경험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고깃집 연탄 알바를 한 걸로 사회생활의 알바는 끝이 났습니다. 알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뭔가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뭘 하지? 안 가봤던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게 10분이 될 때도 있지만 2시간, 3시간 있다가 더 잘 때도 있고, 금방금방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점들. 자, 여기 주구장창 이야기를 많이 꺼냈지만, 이러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공통점이 몇 개라도 겹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계신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더라도 뭔가 또 다른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안 좋아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두바이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거주하는 형태나 회사 분위기, 그리고 여기 와 있는 주재 형태라든지 아니면 현지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계에서 어떤 파견을 나왔다든지 상태에 따라서 많이 많이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요즘에 이렇게 좀 터프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저는 패턴이,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했던 딱 유일한 게임 하나, 스타크래프트를 하거나 야구나 농구공이나 축구공이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걸 많이 사놨어요. 근데 같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도 없고 밖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튼 이제 운동을 하는 생각과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그 다음 밥 먹기, 엄청 패턴이 너무 단순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두바이는 여기 간략하게 적어놨지만 좀 재미는 없는데,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만약에 두바이를 추후라도 오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조금이나마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머물다 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끈끈한 커뮤니티나 이런 걸 발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좀 직전에 오긴 해서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조금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내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사람들 간의 그 유입 자체가 조금 빈번했던 것 같아요. 한 곳에 여기만 이제 쭉 머무는 털을 닦는다기보다는 좀 머물렀다가 다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해외에 처음 오게 되면은 나는 이제 현지 사람들만 많이 만나겠다, 굳이 한국인은 한국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많이 올 테예요. 특히 영어권에서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이게 사실 향수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국인이랑 어느 정도 그 최소 미니멈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갑갑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살짝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쉽게 들어온 회사는 쉽게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주제로 온 분들은 좀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돌아갈 시기가 정해져 있고 돌아갈 장소가 있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싱가포르도 그랬고, 싱가포르는 이제
과거에 기존에 이미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좀 포화 상태라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시차가 맞는 좀 더 유럽 쪽 시차를 같이 볼 수 있는 두바이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거 보면 많이 들어온 것만큼 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뭐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검증을 거쳐가지고 입사를 하는 그런 회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두바이라는 곳은 받아주는 운과 그리고 찬스가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불투명하다는 점, 그런 것들도 조금 지내보면서 느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해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뭔가 한국의 좀 답답한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해외 여기 나와 보니까 여기 특별한 견고한 시스템 이런 게 없어요. 시스템이 반대로 너무 딱 타이트하고 잘 짜져 있는, 상대적으로 잘 짜져 있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을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맞는 또 조직 문화, 뭐 보고 시스템 굉장히 까다롭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반면에 오면 언어도 100% 통하는 게 아니고 그 영어라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뭉쳐 살기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뭔가 깊은 내용,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말하는 화자 입장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대충 뭐 좋게 끝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됐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도 물론 조직 그리고 회사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는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유연한데 안 좋게 말하면은 좀 붕 떠 있고 시스템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 어딜 가든 자기가 있는 포지션이 어떻든 본인이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면 입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끼면 주변에서도 이 사람의 하는 역할과 업무가 쉽게 대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큰 업무, 뭐 중요한 업무를 맡지 않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본인의 입지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를 이제 대부분 많이 구성하고 있는 인도 계열,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다 보니까 여기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제 비주류인 타국 간 사람들보다는 그런 게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제 주류가 자리 잡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또 장단점이 왔다 갔다 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기 직전에는 잠깐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지내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좋은 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는 생활 전반상 이질적인 종교 문화, 라마단,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가 여기 절대적이니까, 지금 이제 라마단 시즌인데 약 한 30일, 한 달 정도 그 길거리에 라마단을 해요. 이때 하면 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패스팅, 금식을 해서 그 밤 이제 해가 지고 나서는 밥을 좀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신발을 벗고 어떤 천을 깔고 이제 아마 알라 신한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보는 것에는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는 왜 저런 걸 하지? 특히나 너무 또 다른 이질적인, 그리고 막 일을 하다가도 도중에 중간에 갑자기 그냥 미안, 기도가 올게 이렇게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라마단을 뭐 핑계까지는 아니겠지만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잠깐 나는 일을 오늘은 못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조금은 황당한 말들도, 그런 말들도 좀 들은 적이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못 마시는 점. 저는 딱히 좋아하진 않은 편인데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진짜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덥다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이제 딱 불금에 스포츠 딱 하고 일 딱 끝내고 이제 스포츠 딱 끝내고 샤워하고 한 잔, 이제 뭔가 손이 좀 심심할 때. 근데 이거 못 구하지요.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은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 어떤 센터, 거기 가서 살려고 하면은 뭐 굉장히 거리도 걸리고 시간도 약 뭐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밑에 편의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사 먹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부럽고 그리워지는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큰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코스 전자담배 한 갑에 지금 환율로 정확히 계산해보면 7,1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담배값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 기타 뭐 마트나 뭐 까르프가 여기 독보적이긴 한데, 고기나 유제품, 뭐 특히 우유 같은 것도 특유의 그 향이 섞여 있고, 고기도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아니고, 또 소세지 이런 것들도 뭐 쉽게 케첩이랑 해서 밥이랑 먹을 수 있는데, 소세지도 그 가공육도 너무 맛이 달라요. 그래서 웬만큼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밥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이 진짜 하루에 뭐 아무리 적게 먹는 사람 한 끼, 뭐 또는 평균 2.5끼, 아니면 뭐 3끼, 4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자는 시간 빼고는 규칙적으로 거기서 행복을 찾게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계속 누적이 돼서 이 부분이
전과 지금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10,000원, 20,000원 내고 드실 수 있는 그 환경이라면 한 번 더 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관만큼 화려하지 않은 내부라고 그 테마를 적어봤는데, 딱 봤을 때는 특히 뭐 번화한 거리를 보면은 정말 삐까뻔쩍해요. 뭐 버즈 칼리파 그쪽 동네 다운타운을 가도 그렇고, JLT 여기 마리나 지금 요 지역만 봐도 뭐 건물들이 너무 뭐 액자에 걸린 것처럼 정말 멋집니다. 특히 밤이나 해가 좀 질 때쯤 보면은 너무 멋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 봐도 멋지고. 그렇지만 막상 아마 다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건물 내부에 들어가 봐도 뭔가 그 실내 인테리어의 마무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종이 그래서 그런지 뭐 차별적인 건 아닙니다만 약간 좀 대충대충 하려는 것도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도를 틀든지 뭐 에어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 소음, 냄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한국이 상당히 잘 지어진 편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겉만 보고 외부의 화려함, 그리고 국제도시, 뭐 모든 해외 외국인이 그 인구 구성률의 85%를 차지한다 뭐 이런 환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점에서 막상 와보면 그렇게 조금 충족하지 못하는, 조금 떨어져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편에 말씀드리려 했다가 까먹었던 게, 도로가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걸어서 딱 어림짐작으로 반대편으로 5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뭐 차로는 뭐 한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쉐이크 자이드 로드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뭐 하이패스 도로, 그런 게 쭉 하나 있고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드에 있는 쪽은 그나마 가기가 용이한데,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쭉 또는 뒤로 쭉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걷기도 애매하고, 차가 있더라도 반대편으로 가기가 진짜 생각보다 상상 초월하게 힘듭니다. 물론 이제 좀 적응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몇 년씩 거주하니까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영국식 이렇게 신호 같은 것도 약간 마차가 돌던 옛날처럼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가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무엇보다 길 자체의 형성이 계획적인 것 치고는 진짜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조금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류가 힘든 거, 요거는 각종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 통해서 막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밖으로 아웃고잉 하기에 날씨가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여기 4월부터 10월, 지금도 오늘도 날씨가 대략 40도 가까이, 체감은 진짜 뭐 조금만 걷거나 이러면 진짜 정말 40도가 넘어가는 땡볕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라도 이해가 됩니다. 뭐 가족이 있거나 이제 홀몸이 아니다 치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내향적으로 뭐라도 사가지고 집에서 에어컨 틀고 해결하려고 뭐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뭔가 혼자서 이제 탐험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고 그런 어떤 기회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적은 것 같다는 점. 그래서 뭔가 큰 교류, 국제적인 어떤 거기서 내가 어떤 참여를 하고 재미를 느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면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이제 좀 기회를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타 이전에 있었던 국가들에 비해서 요 점은 떨어진다고 느끼는 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술과도 연결이 되지만, 가라오케. 그 한국은 이제 미니 노래방, 뭐 코인 동전 노래방, 코노 그런 것들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온 말이긴 한데, 비어있는 오케스트라, 그래서 가라오케라고 하는, 그게 여기는 개념이 없죠. 한국을 포함한 뭐 일부 도시의 좋은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즐기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할 게 없다는 점. 뭐 가끔 가다가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가서 뭐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혼자 가서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설비라든지 공간이 없다는 점, 이것도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이렇게 뭐 요즘에도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네고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고시에이션. 그 가격 자체를 믿기 힘든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던 운전면허 갱신에서도 느낀 점이고, 그 다음에 각종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론 이제 백화점이라는 데는 다 정찰제니까 그 여지가 없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도 그랬었고, 차를 살 때도 아마 그런 걸로 들었고, 일단 기타 뭐 생활상에 뭐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약간 협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좀 부르는 게 돈이라고 믿을 만한 공공기관에서들조차 뭐 사설기관이랑 가격 차이도 심하고, 그 다음에 돈 자체가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너무 터무니없게 비싸게 느껴지는, 그렇게 체감하는 방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자체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세수도 하고 아침에 씻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배수관이 좀 낡아서 근데 그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물 자체 소독 뭐 약이 제 그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곳이랑 조금 뭐 안 맞는 건지 그래서 피부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뭐 모공이 많이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문지르면 약간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막의 영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매일 세수를 할 때 뭔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제 집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비교는 안 되지만 아무튼 여기 와서 크게 지금 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실내지만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좀 양해스럽지만은 쪽 주변에서도 지금 건물의 전체 그 감염 집단 클러스터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루머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특히 통풍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에어컨 그 비말 전염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또 간접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걸렸다고 하면 테스트를 받거나 어떤 병원에 가기에 있어서 뭐 의사, 간호사 다 얼굴 국적도 다르고 막 무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뭐 더군다나 두려움이 더 커지는데 물론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철저하게 프로텍트를 해야 되죠. 원래 장갑도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끼고 말씀드린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두바이에서 산 그 마스크이고요. 100개들이 중국산 제품 약 한 4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장에 한 4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조금만 세게 텐션을 주면 여기가 실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하나 들고 왔다가 밖에 딱 걸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터져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꿰매지도 못하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제품은 잘 안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10개 정도 집어가지고 평소처럼 이렇게 텐션을 주고 하다 보면 3개 정도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호치케스로 좀 찍어 쓰기도 있고 말이 좀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 그 외에도 단점이라고 할 것들은 뭐 끝도 없이 많겠죠.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다른 사람이 느꼈던 단점 그리고 저는 단점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단점인지 굳이 이해가 안 되는 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시행착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바이 오기 직전에 막상 이제 약 한 두바이 1-2년 정도 체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경험이 커리어가 좋아질 것이다 막연함으로 온 거 요거 자체가 뭐 큰 용기이자 좋은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두바이에 오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두바이에 왜 와야 될까를 사실 바이러스 시즌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물론 그 고민의 끝에 행동으로 옮겨질지 그리고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 안 좋다고 하는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더 가고 싶어질지 그것은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단순 뭐 기회의 땅, 뭐 기름 부자의 나라,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여기 와서 특히나 혼자 와서 외롭거나 모티베이션을 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어떤 국가 간 이동이 힘들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